저는 인투스페이스의 대표이사 남규익입니다. 오늘 이 아담스 포럼에 초대해서 감사드리고요. 먼저 제 화면이 안 보이실 텐데 제 노트북에 카메라가 좀 문제가 있어가지고 제가 여러분께 저 발표한 영상을 못 보내서 죄송합니다. 양해해 주시고요. 저 인투스페이스는 여러분도 뭐 아시는 것처럼 이제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이 설립한 연구소 기업이 되겠습니다. 연구소 기업은 이제 정부가 공공기관이나 정부 출입 연구소에서 개발한 기술을 직접 사업화를 통해서 뭐 국가 경제에 기여하라 뭐 이런 취지로 법으로 이제 설립된 회사이고요. 지금 4년차 회사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이제 제목이 자율주행 시대 내비게이션, 뭐 내비게이션은 워낙 뭐 여기 계신 모든 이제 참석자뿐 아니라 전 국민이 사용하고 있는 이제 그런 이제 길 찾는 시스템인 거죠. 현재 뭐 GPS로 대표되는 위치 정보 제공 시스템을 길찾기라든지 뭐 여러 가지 물류 추적이라든지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이제 자율주행 시대가 되면 GPS에 요구되는 위치 정보에 요구되는 걸 요구사항이 좀 더 까다로워집니다. 지금 이제 보시는 건 현대차에서 이제 GV90 승용차에 차로가 구분되는 그런 내비를 탑재한다는 그런 보도가 있었습니다. 차로가 보통 한 폭이 한 3m 정도 되는데요. 그러면 이제 차로를 보여주려고 그러면은 일단 두 가지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는 지도 자체가 차선 구분이 되는 그런 정밀도 지도가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3m보다 더 정확해야 내가 조용한 자동차가 어느 차로에 있는지 1차로인지 2차로에 있는지 이제 구분하게 되겠죠. 이 두 가지 이제 기술이 필요한데 현대자동차는 지금 이제 기사에서 보신 것처럼 솔맵이라고 하는 초정밀 차로가 표시되는 그런 지도를 지금 이제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현대차에서 지금 이제 개발하고 있는 거고요. 아직까지 차로를 구분할 수 있는 위치 정보에 대한 그런 이제 솔루션은 현재까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보시는 보도 자료는 현대차보다 먼저 앞서서 정부 차원에서 3차원 정밀도로를 지도를 만드는 작업을 지금 한 5년째 해오고 있습니다. 지금 2014년에 이제 보도된 자료인데요. 정부에서 지금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기존의 이제 수치 정보는 이제 최대 한 이제 5,000대 1 정도 지도가 되겠고요. 분홍색으로 보시면은 실제 앞으로 이제 자율주행 시대에 필요한 차선이라든지 차로 중심선이라든지 도로 경계선 이런 것들이 현재는 표시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현재 국토교통부 이제 국토지리정보원에서 개발하고 있는 초정밀 지도에서는 당연히 차선, 차로 중심선 이런 것들이 표시가 되는 그런 지도를 구축을 해서 자율주행차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가지 이제 무인 주행을 위한 그런 시스템을 위해서 이제 제공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지도는 이렇게 이제 준비가 되고 있는데 그러면은 현재 여러분들이 갖고 계시는 휴대폰으로 측정할 수 있는 GPS 정확도는 최대한 10m 정도, 평균적으로 한 10m 정도 오차에서 보시면 되고요. 더 문제는 이제 요즘은 보통 한 10km 이상 되는 그런 장대 터널들이 있는데 거기는 아예 이제 GPS가 되지 않는다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GPS 신호가 그런 이제 건물을 뚫고 실내까지 GPS 신호가 도달하지 않기 때문에 실내 뭐 터널이라든지 지하철 같은 경우는 되지 않고요. 지상에서도 이제 고가도로, 고가차도 같은 경우는 지금 고가차로 있는지 그 밑에 도로 있는지 이런 정도 수지고차 때문에 표시가 되지 않고 당연히 이제 차로가 내가 어느 차로 있는지는 구분되지 않고 어느 도로에 있다 이런 정도만 알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왜 정확하지 않느냐. 이게 대해서 이제 상식적인 수준에서 여러분 이제 호기심을 좀 이제 채우는 수준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뭐, 다 알고 계시겠지만, 우리가 GPS를 이용해서 위치를 측정하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GPS 위성의 위치를 알고, 또 GPS 위성으로부터 이제 나까지의 거리만 알면 삼각 측량에서 3천 위치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 거리는 당연히 이제 GPS 보내주는 GPS 신호, 빛의 속도 곱하기 도달 시간을 곱하면 거리를 이제 알게 되고요. 아주 간단하게 삼각 측량 방법, 간단한 대수 방정식을 풀면 이제 위치를 구하게 되는데, 실제로는 이제 이 거리가 이게 정확하지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 이제 인공위성의 위치가 정확하지 않습니다. 보통 인공위성이 우주 공간을 움직이지만 여러 가지 이유에 서 뭐 중력의 변화라든지 뭐 태양풍이라든지 이런 거에서 실제로는 약간 이렇게 이제 가동 진동을 하면서 움직이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일직선 움직이는 게 아니라 물길 치듯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뭐 이게 한 몇 미터 정도, 3미터 오차가 생기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거리를 측정하기 위해서는 빛의 속도 곱하기 시간을 이제 시간을 구해야 되는 도달 시간. 당연히 이제 GPS 위성은 굉장히 정밀한 원자식이 있긴 합니다만 그 원자식 자체도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시각 오차가 일 수가 있고, 가장 중요한 건 이제 전파가 이제 대기를 뚫고 이제 사용자한테 도달하는데, 지구 상공의 한 70km 정도 상공에는 전리층이라는 전자 성격을 띤 그런 층이 있습니다. 이 층을 통과할 때 전파가 이제 마그네틱 에너지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제 교란을 받게 돼 가지고 실제로 빛의 속도가 느려지게 됩니다. 실제보다는 빛의 속도가 느려지기 때문에 실제 거리보다는 더 길어지는 이제 그런 이제 효과가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 정밀한 위치 정보를 만들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냐. 이런 오차드 성분을 알게 되면 실제로 내가 수신 신호에서 이런 오차, 인공위성 궤도에 의한 오차, 인공위성 시각에 대한 으로 발생하는 오차, 또 전리층으로 인한 오차 이런 성분들을 구해서 이런 오차 성분들을 제거를 해주면 정확한 위치를 구할 수 있게 됩니다. 지금 페이지 보는 것처럼 실제로는 이제 GPS 신호가 이렇게 점선으로 반듯하게 와야 되는데 여러 가지 이제 오차 성분에 의해서 이렇게 왜곡돼서 오게 되는 거죠. 그럼 실제 거리보다 더 길어지는 그런 이제 거리 정보를 가지고 위치를 계산하게 되면은 오차가 한 10m에서 많을 경우에는 수십 미터까지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현재 이런 오차 정보를 이제 계산을 해서 알려주는 여러 가지 시스템이 있는데, 그중에 가장 최근에 이제 구축이 개발이 된 게 국토교통부가 한국형 정밀 GPS 위치 보정 시스템이라는 시스템을 구축을 했습니다. 원리는 아까 말씀드린 간단한 원리인데요. 지금 중간에 보이는 이제 GPS 위성으로부터 신호가 이제 지구로 방송이 되는데, 이 신호를 우리나라 이제 울릉도부터 제주도까지 한 7개 정도의 기중국이 있습니다. 이 기중국에서 GPS 신호를 수신을 해서 이 수신된 신호가 지금 청주공항에 있는 위성항법센터에 보내지게 되면 여기서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가지 오차 성분을 계산을 해서 그 오차 성분을 이제 뭐 드론이라든지 아니면은 자동차 내비라든지 뭐 성박이라든지 물류 이런 이제 수신기한테 오차 성분을 알려주게 됩니다. 알려주는 것이 우리나라 상공에 떠 있는 정지궤도 위성을 통해서 여러 가지 시각 오차 성분이라든지 전리성 오차 성분 이런 것들을 알려주게 되면은 이제 자동차의 내비게이션 수신기나 뭐 이제 자동차 항공기 이런 여러 가지 이동체가 갖고 있는 수신기에서 오차 정보를 수신을 해서 정확한 위치를 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시스템을 현재 다 쓸 수가 있고요.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휴대폰에서도 이 신호를 받아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큰 문제는 이제 이 오차 정보를 위성으로 알려주기 때문에 음영 구간이 많이 생깁니다. 도심이라든지 빌딩이나 숲 이런 이제
장애물에 의해서 이 신호를 못 받는 그런 음영적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그런 이제 사용자를 위해 특히 이제 모바일 내비게이션 사용자를 위해서 국토교통부가 이 신호를 정책에도 위성이 아니라 인터넷으로 보내주는 이런 시스템을 지금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시스템을 지금 저 인투스페이스가 이제 설계를 하고 있고요. 설계가 올해 끝나면 25년도에 이 시스템 구축을 해서 26년부터는 여러분들이 이제 이 신호를 인공위성을 통해서가 아니라 인터넷을 통해서 이 카스의 오차 보정 정보를 수신하게 되면 훨씬 더 정확한 그런 위치를 파악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말씀드린 대로 지금 이 설계를 저희들이 이제 국토교통부로부터 수주를 받아서 하고 있고요. 내년부터 1년 동안 이 시스템 구축을 해서 2026년부터는 여러분들이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서비스가 제공될 예정입니다. 이게 이제 전체 시스템 아키텍처가 되어 있고요. 보시는 것처럼 인공위성 신호를 지상에 있는 이제 그 KDAS라는 시스템 신호를 수신을 해가지고 여러 가지 정보 가공을 통해서 인터넷망을 통해서 여러분들 이제 그 수신 휴대폰으로 보내드리는 그런 이제 구조가 되겠습니다. 제가 빨리 끝내도록 하죠, 시간이. 요게 이제 저희들이 그 지금 설계 중인 시스템인데 테스트베드를 이제 그 구축을 해서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지금 이 도로는 이제 대전하고 세종시를 연결하는 BRT 도로가 되겠고요. 4차선 도로가 되겠습니다. 보시면은 하얀 점선으로 이제 그 차선이 구분되어 있고 빨간 선이 실제 자동차의 진짜 위치가 되겠고요. 녹색 선으로 표시된 게 이제 그 방금 말씀드린 이제 그 국토부의 에스파스 신호를 이용해서 측정한 신호가 되겠습니다. 한 실제 오차는 한 1m. 근데 각 휴대폰마다 갤럭시 21, 갤럭시 32, 구글 픽셀 세대를 가지고 했는데 그 기종에 따라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만 평균적으로 수평 오차는 약 0.9m, 수직 오차는 약 1.3m 정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신호는 마찬가지로 이제 그 긴급 구조에도 사용될 수가 있는데요. 지금 이 장면은 대전 소방본부하고 저희들이 만든 이제 그 초중밀 위치 정보 제공 시스템을 이용을 해서 대전 인근 만인산이라는 데서 이제 그 긴급 조난자를 구출을 하는 이제 그런 이제 식별하는 그런 이제 사진이 되겠습니다. 이분이 이제 소방관이시고요. 이 소방관께서 우리 회사 개발한 긴급구조 앱, 이 앱을 통해서 나타날 위치는 아까 말씀드린 초정밀 위치, 정밀 위치로 보정한 그런 위치가 되겠습니다. 이런 위치를 통해서 뭐 이제 그 조난자가 이 숨어 있는 상태에 있는 조난자를 1m 정도의 위치 정확도 사실 보이지 않고 찾을 수 있는 거죠. 해서 군환한 이제 조난하는 그런 실정 사진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스템은 현재까지는 저희 회사가 이제 그 베타 버전으로 이제 그 송출을 하고 있는데 이제 전국적으로 서비스는 안 되고요. 저희들 테스트용으로 부분적으로 이제 서울 인근에서는 하고 있는데 국토부가 지금 설계하고 있는 KDAS라고 하는 이제 공식적인 그런 국가 인프라를 구축하게 되면 26년부터 여러분 모든 휴대폰이라든지 자율주행차 이런 데 쓸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것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감사합니다. 예, 조 대표님 발표 다 마쳤습니다. 예, 남 대표님 발표 감사드립니다. 오늘 원래 그 세션이 하나 더 있어서 사실은 시간이 빡빡했는데 하나가 줄어들어서 제가 그렇습니까? 예. 그래서 빠르게 하실 필요는 없는데 예. 이제 제가 대표님한테 우리 아담면의 회사 소개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이렇게 말씀드렸던 이유는 이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러니까 초정밀 위치 정보라고 하는 것이 사용될 수 있는 곳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 사용처를 발굴하고 그 다음에 아담면에 있는 우리 IT 회사들이 본인의 어떤 서비스 영역을 확대하는데 그 협업 포인트가 있지 않을까라고 해서 이제 제가 그러니까 어찌 보면 유즈 케이스를 다른 여기 아담에 들어와 있는 IT 회사들이 찾아주십시오. 그러면 서로 협업해서 아마
새로운 사업 이제 영역들이 발굴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까 그 긴급구조 앱이나 뭐 이런 부분들과 같은 여러 가지 형태의 뭐 그게 안정이 됐건 뭐 여러 가지 이제 그 영역들이 발굴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마 이제 그 반응이 어떻게 될지는 저도 이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시작할 때 예. 이제 항공우주연구원 에서 연구소 기업으로 4년 전에 출발했다는 이제 얘기는 하셨는데 예. 본인 소개하고 회사의 주요한 분들의 어떤 전문 영역 또 이런 일을 하게 되신 거를 저희 시간 여유가 조금 있으니까 짧게 예, 한 예. 2, 3분 정도 예. 제가 그 전에 저 소개 자료 보면 항공우주시스템공학회 부회장도 하시고 그 다음에 항공우주연구원에서 사업본부장도 하시고 이런 이제 이력들이 있는데 짧게 예. 본인 이력이나 그 다음에 저 연구원으로 같이 계시다가 이 회사 시작했던 그런 분들의 주요한 분들의 경력이나 뭐 하여튼 깊이 있는 전문성 이런 것들 짧게 한번 예. 고맙습니다. 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예. 조 대표 어쨌든 이 포럼에 초대 감사드리고요. 예. 사실은 지금 저희가 아까 이제 말씀드린 이제 그 인터넷으로 이 신호를 제공하는 그 시스템을 설계를 하고 있다 그랬는데 지금 이거 관련해서 국토부에서 지금 이제 사용자의 그 수요 조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표님 말씀 유즈 케이스가 정부 입장에서는 다양한 사용자들한테도 혜택을 이제 주는 것이 이제 정부의 그 어떤 임무이니까 지금 저희들한테 그 인투스페이스에 그 사용자 수요 조사를 지금 이제 의뢰해서 하고 있는데 사실 오늘이 이제 좋은 기회라고 생각되고요. 지금 여기 참석하신 분들 중에서 얼마나 이제 집에서 많이 이제 필요하신지 모르겠습니다만 혹시 또 주변이라도 이런 초정밀 위치 정보가 필요한 그런 이제 그 기업이라든지 개인이 있으시면 좀 소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정부한테 좀 더 많은 어떤 이제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이제 정부한테 건의를 할 것이고요. 이제 저는 이제 항공우주연구원에서 설립한 연구소 기업입니다. 항공우주연구원은 아시는 것처럼 인공위성하고 이걸로 먼저 보내겠습니다. 이게 인공위성을 개발하고 항공기 기술을 개발하고 또 인공위성을 우주로 쏘아올리는 발사체 개발하는 것이 항우연의 가장 큰 임무가 되겠고요. 저는 항우연이 1988년, 89년에 이제 설립됐습니다. 그 설립할 때 창립 멤버로 제가 근무하다가 30년 이제 정년 이제 21년에 제가 이제 그 연구소 설립하면서 퇴사를 했습니다. 제가 마지막 제 항공연에서의 업무는 위성항법 시스템 이제 사업본부장을 했고요. 그 위성항법에 관한 여러 가지 기술 개발을 이제 수행해왔고 제 마지막 제가 연구 책임자로 했던 것이 한국형 집비위성 보정 시스템 개발 사업 책임자 사업단장을 했습니다. 요게 이제 국토교통부가 1,300억 원을 들여서 구축한 사업인데요. 인공위성이 2개고 지상 시스템이 전국에 이제 많이 깔려 있는 이런 시스템을 제가 개발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인투스페이스는 총 9명의 직원이 있고요. 창업자는 저하고 이제 같이 그 한국형 정밀 집비 보정 시스템 사업에 참여했던 연구원하고 둘이서 공동 창업을 했고 7명 개발자는 이후에 합류를 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저희들은 이제 GPS 더 정확하게 그리고 지금 오늘은 이제 시간 관계로 소개를 못 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사실은 이제 주력을 하고 있는 게 지상에서는 어느 정도 이제 다 솔루션이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이제 GPS 가장 큰 숙제는 GPS 신호가 도달하지 않는 지하에서 어떻게 위치를 제공할 것인가 이게 가장 큰 이제 숙제가 되겠고요. 지금 저희들이 사실은 주력은 이제 지하의 GPS를 제공하는 그게 사실 저희들 메인 비즈니스인데 요거는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 한번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대표님 발표 예. 감사드립니다.